대통령 가족 및 측근들은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시외 법권이자 언터처블인 특수 계급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 특권의 중심에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자, 오늘 국회 22대 국회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개원을 한 겁니다. 열었어요. 그럼 보통 통상 국회가 새로 출발하면요, 이른바 1호 법안을 내려고 막 경쟁들을 해요. 그러니까 번호가 붙거든요. 1번이라고 그 법안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경쟁도 있었고, 그리고 국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 법안 제출과 관련된 모습 전해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다음 준비된 주제는요, 뭔가 옹호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옹호를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거 옹호 아닌 것 같거든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 어제 강연했다는 소식을 어제 뉴스와이드에서 잠시 끝에 전해드렸는데 오늘 그 목소리가 좀 준비되어 있거든요.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가 만든 대통령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만든 대통령,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공격으로 몰아넣고 그렇게 하는 거는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내에서 대통령 임기까지 단축하는 개헌안과 관련해서 지금 철딱선이 없는 소리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보호해야 된다. 우리가 뽑았다.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뭐 임기단 최근에 뭐 개헌 얘기와 함께 임기 단축 이런 얘기를 정치권 나오는데 철딱서니가 없다 막 이렇게 반응해 보였는데, 자, 딱 듣고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어요. 지켜야 된다. 이런 취지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해석하신 분이 있네요. 목소리 들어보죠.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두고 감론돌박 하든 말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별 동요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당에는 전사가 없어요. 이교, 김문수, 홍준표가 이 당의 마지막 전사였어요. 그냥 관료나 하다가 그 이름 하나 가지고 공천 받고 그 들어와서 밖에서 유명세 하나 얻으면 영입돼 가지고 아르바이트하는 그런 당이 돼버린 게 오래됐어요. 자, 앞선 영상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윤석열 대통령 두둔하는 듯한 모습이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다른 목소리도 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비교 좀 해볼까요? 홍준표 시장은 우리가 뽑고 만든 대통령은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분명히 두둔하고 옹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박상수 조직위원장, 국민의힘 소속인데요. 홍준표 시장 대통령의 지능적 안티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그럼요, 요 박상수 위원장의 목소리 좀 들어볼까요? 진짜 홍준표 시장님은 윤석열 대통령님의 지능적 안티가 아닐까. 처음에는 뭔가 의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전혀 그 의도도 이제는 보이질 않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부득이 모시지만 정말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이런 표현이 이렇게 나오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죠. 모두가 찬성했을 때 반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좀 패널 두 분 모셨는데요.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과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나오셨는데 우선 이준우 의원님. 네. 홍준표 대구시장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저 얘기는 보호하는 걸로 보입니까? 아까 여기 박상수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지능적 안티를 하는 걸로 보입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끊임없이 줄타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건 보호도 아니고 안티도 아니고 줄타기를 가운데서 하고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상수 이제 위원장이 한 얘기가 아마 이거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홍준표 이제 시장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느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 말은 한 번 우리가 속았단 말이고 그건 윤 대통령을 지칭한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번은 여자를 지키는 상남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마치 이제 현재 영부인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 말이죠. 예, 그리고 그런데 상남자인데 뭔가를 그럼 어떻게 뭐 하느냐 그러면은 그렇죠. 전제가 있게 되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우리가 17년이 2017년이 반복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게 뭐냐? 탄핵을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말은 또 뭘 전제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전제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나서서 쉴드를 치듯
방패막이를 하듯이 얘기를 하지만 그 보면 내용을 그렇죠. 가만히 듣고 보면 그렇죠. 한꺼풀만 뒤집으면은 전부 다 뭔가 윤석열 대통령을 약간 그 뒤에서 까는, 뒤에서 디스라는 이제 이런 이제 느낌을 자꾸 주고 있습니다. 뭔가 자꾸 그걸 상기시키는 것 같은 대목들이네요. 가만히 보니까. 굳이 상기시켜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게 뭐냐? 아까 앞에 화면에 잠깐 나왔지만은 예. 지금 홍준표 시장은 본인의 스스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요. 예. 마지막 전사다.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어요, 어제도. 마지막 전사라고 본인이 강조로 얘기하고 있는데 예. 사실 본인은 누구를 밀어주고 또 누구를 뭐 공격하고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고 내가 대선으로 가는 길에 뭐가 유리한가 거기에만 지금 좀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언행이 일관성이 없고 해석이 다양해지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 줄을 타다 보니까 지금 그렇죠. 양쪽 다 보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텝이 꼬인다는 말이 자꾸 나오고 이제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좀 꼰대 중에 완전 꼰대가 되셨죠. 아. 네. 그런 왕꼰대들은 예. 일단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지금 주변에 그런 맥락이에요. 네, 지금요, 주변의 것들에 대한 배려나 사려 깊음이 없이 예. 자기 내키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근데 대통령을 보호한답시고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을 어떤 배려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이 얘기를 하는 예. 거죠. 아. 그리고 본인이 은연중에 자신이 생각해왔던 것을 드러내는 거죠. 대통령에 대해서. 아, 그게 네. 언뜻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다 내보면서 얘기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돕는 게 아니고 보호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고집은 세지만 그 고집이 있어 대통령 된 거. 근데 고집은 그렇죠. 세지. 이게 그러니까 무보가 두 가지가 막 다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그리고 또 어. 말하는 거에도 제가 볼 땐 논리가 굉장히 없어요. 감정이 내키고 막 그때그때 즉자적으로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시는 것처럼 논리가 없는 게 자, 대통령을 공경으로 몰아넣는 건 옳지 않다. 누가 공경으로 몰아넣나요? 그리고 누구로부터 지키고 무엇으로부터 지키는 건가요? 예.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쓰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혜병 특검법 같은 예. 경우는요. 민주당이 요구합니까? 어. 아니잖아요. 국민을 대변해서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국민의 요구로부터 대통령을 지킵니까? 아. 국민을 지켜야지. 어. 그리고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야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차기 대선을 위해서 예. 조금 뭐 대통령한테 좀 잘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그러면서도 대통령보다는 본인이 더 돋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본인이 돋보이기만 하면 다른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면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보면은 지금 그 모든 것이 예.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꼰대 중에 상꼰대가 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준우 의원님, 아까 홍준표 시장이 윤 대통령 관련된 얘기 말고 또 하나 들려들었었는데 우리 당의 전사는 나. 근데 뭐 이재호, 김무수, 몇 명 포함해서 나. 네. 그다음에 우리 당에는 관료하다 유명세였고 알바하는 당이 됐다. 그러니까 본인 말고는 국민의힘에 쓸만한 사람이 없다 이 뜻입니까 지금? 그렇죠. 그 의미인 거고요. 예. 그때 지난번에 대선 후보 경선할 때에 예.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그 윤석열 후보랑 경선을 하는 그렇습니다. 그때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에 입당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 3개월 됐다 그러니까는 나는 26년 됐습니다. 아. 지금은 거의 30년 가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처럼 이제 30년 가까이 한 당에 오래 있는 사람 이외의 사람들은 예. 전부 다 단기 알바나 그렇죠. 다름없는 거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알바.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위원장들도 자기가 보기엔 다 알바인 거고 제대로 여기서 주인처럼 끌고 와주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거를 국민의힘 당원들은 어떻게 판단한다고 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하면은 예. 여론조사 결과가 높지가 않은 게 그런 이유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지금 홍준표 대표가 사실은 뭐 신문을 못 봅니까? 인터넷을 못 봅니까? 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여론조사에서 얼마나 앞서고 있는지 본인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평론가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본인이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모든 건 다 제쳐두고 덮어둡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현실과 다른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예. 전사라는 예.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전사.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존재돼야 되는데 그럼.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전사적인 정치인이 나오려면요. 예. 민주화 상황이라든가 군의 어떤 그 탄압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인가요? 뭘로부터 전사가 되는 거죠? 투쟁인데 그러면. 전사라는 말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좌파 정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진보 좌파 이렇게 좌파 정부가 나오면서 예. 이제 법치주의 훼손, 그러니까 헌법 수호, 어. 그러니까 이 전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념 전쟁도 있고요. 예. 이제 그런 전쟁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전사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저는 동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갑자기 저 전사 논쟁으로 갔는데 양쪽 누구- 다 말씀하세요. 양쪽 다 지금 똑같아요. 국민들이 보면 완전 내로남불들이 붙어가지고 민주당에도 하는 건데. 가끔씩 뭐 투쟁 전사 이런 얘기 그렇죠.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네. 그리고 지금 뭐 헌법 훼손, 가치 훼손 예.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헌법을 잘 지키신다고 볼 건지 한번 다시 한번 되새기셔야 된다고 보고요. 예. 법과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정, 상식과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정부의 그런 부분이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국민들이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안 한다고 하니까 바로 세운다고 하니까 뽑아줄게 하고 예. 뽑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보면은요 문재인 정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자, 30초만 드릴게요. 반론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네, 지금 당 대표 예. 일단 엊그제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증인으로 위증 교사로 불려갔지 않습니까? 이 당 대표를 옹립하기 위해서 지금 당헌 당규도 바꾼다는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 1인 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헌 당규 다 바꾸고 그다음에 모든 이제 주변 사람들을 극일 친명 체제로 공천을 줘서 이제 친위 부대를 꾸리는 게 이거 어떻게 공정하고 정당한 민주 정당이라 할 수 예. 있겠습니까? 지금 서로 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전사라는 표현을 홍준표 시장이 아마 의도적으로 쓴 것 같아요. 싸울 사람, 거기에는 싸운 대상이 분명히 야당도 들어가 있었고요. 또는 당내 누구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전사라는 표현을 써서 좀 주목을 좀 받았는데 이런 가운데요. 계속 비판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인데 지금 뭐 등판설이 좀 구체적으로 이제 시기까지 섞여서 나오고 있는데 화면을 좀 볼까요? 이런 6월 등판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최근에 이 얘기를 꺼냈어요. 지구당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도 지구당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얘기했어요. 이게 정치개혁이다. 이걸 부활시키는 게 특검 폐지 정치개혁 과제들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물론 이런 걸 전제해야 되지만 지구당 부활 이거 필요하다. 이게 정치개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꺼내서 이쯤 되면 이거 전당대회 출마하려는구나. 지금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최근에 이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해서 이 여당 내에서 나온 목소리가 있어요. 요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본인이 고민해서 곧 선택할 타이밍이 곧 올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황우여 비대위원장님께서 오늘 그 전당대회 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 때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6월 중순까지는 후보 등록이나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그때까지는 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인 한동훈과 우리 대통령 윤석열을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등판하지 않았다면 한동훈 정치인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한동훈 전 위원장 지금 뭐 이르면 6월에 본격적으로 등판할 것이다. 최근에 지구당과 관련된 의견을 2차례에 걸쳐서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까우신 분들, 만나봤다는 분들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자, 등판을 했다라는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날 과제는 무엇일까? 그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거든요. 자, 김상일 평론가. 근데 지금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분리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네. 이거 관계 설정과 관련돼 있는 대목인데. 네. 저는 저런 모습이 굉장히 기회주의적이라고 보여요. 권력만 쫓는. 왜냐하면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갈 수도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했을 거예요. 이철규 의원은 찐윤이기 때문에. 근데 공격할 용기가 지금 없고 상황을 재빠르게 간파하고 있는 거죠. 이게 상황이 심상치 않다. 그러면 어떤 정치의 무게추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쪽으로 예. 굉장히 많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분리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걸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양쪽을 공격할 수 없는 자기 입장에서 어. 예?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로 저는 들립니다. 지금 일단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관계 설정이 윤석열 대통령과 향후에 어떤 관계를 갈 것이냐.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냐 아니면 가까운 관계냐 뭐 이런 거잖아요. 거리감. 이거 이준우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얘기를 분리할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게 핵심이라고 봐요. 지금 같이 가는 걸 전제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전당대회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제하지 않으면은 굳이 저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일단 나와서 뭔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일단 생각을 하면서 네. 한 말이 분리할 수 없다. 그렇죠. 예. 그래야지 당선됐을 경우에 분리해서 굳이 얘기하는 거를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저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예, 분리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 분리의 설명이 분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같이 가야 된다는 같이 가야 되는 다른 얘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당대에서 나와서 당선되는 가능성을 상당히 염려해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저 한동훈 전 위원장 관해서 흔히 정치권 얘기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같이 갈 겁니까? 별도로 갈 겁니까? 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내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모두가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반감을 갖고 있는 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 관련된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 정치적인 경험도 없고 자기의 정치적인 소신이나 철학 콘텐츠도 제대로 보여줄 기회도 없이 이렇게 와서 그건 뭐 또 뭐 부른 우리 당원들도 문제죠. 보니까 이준석하고 둘이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관종 비슷해요. 이게 국민들한테 사진 찍기는 뭐 좋아하고 비전도 없이 무슨 뭐 심판론만 이주 심판론만 내세우고 지가 볼 때는 콘텐츠도 없고 뭐 비전도 없고 혼자 그냥 뭐 널뛰듯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준우 의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저런 반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과제 아닙니까 지금? 지금 이준석 대표와 엮어서 같이 붙여가지고 비유를 했어요? 예, 비유를 해가지고 같이 묶어서 좀 비난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는 많이 다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제 본인 스스로 좀 드러내려고 많이 했지만은 한동훈 위원장은요. 지금 어딜 가든지 간에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뭘 하든지 간에 본인이 뭘 올리거나 사진 올리거나 영상 공개는 없어요. 다 어디 목격되거나 찍혀서 공유되면서 그게 알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어딜 밖에 나가서 외출하면 찍힌 걸 알지 않을까요? 아직 결국 기사 보고 알겠죠. 예, 기사 보고 이거 오늘도 내가 나가면 공개가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은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지금은 좀 외출 자제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김태현 도지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준석하고 한동훈을 붙여가지고 좀 비난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뜻대로 되진 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의 그 여론조사를 보면 이준석과 결이 많이 다릅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같이 묶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와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당에서 과연 무슨 준비를 하는 건가 아니면 배척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건가 이런 가운데 홍준표 시장은 계속 한동훈 전 위원장 비판하고 전산 나밖에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어제 내놨습니다.